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후속 조치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와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사용 후 해결료 처리, 에너지 전환 방안 등을 담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신고리 5,6호기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곧바로 건설 재개 절차에 돌입합니다. 다만 1급 안전시설인 내부시설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점검 절차를 거쳐 재개됩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백서와 보고서를 발간하고 영상 다큐로 제작하는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현재 수립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폐기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네,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건설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겠다.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될 탈원전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로드맵에 정부는 단계적 원전 감축 방안을 밝혔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마지막으로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연장 없이 폐쇄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24기인 원전은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8년엔 14기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의 준공 시기와 함께 이 같은 감축 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다수의 원전이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원안위와 협의해서 원전에 대한 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 과정에서 단순 설문조사가 아닌 공론조사로서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생적 차원의 의견 수렴이 이뤄진 만큼 쉽게 탈원전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백지화를 밝힌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매몰 비용만 3,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신규 원전 백지화로 인한 비용이나 처리 방법은 아직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백 장관은 정확한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 주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부의 탈원전 발표 이후에 전력 수급 문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습니까? 오늘 발표된 로드맵에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7%가량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만 제시했습니다. 백지화된 6기 신규 원전의 예상 발전량이 8.8기가와트가량인데요. 산업부가 전력 수요를 조사해보니 2030년 전력 사용량이 12.7기가와트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발전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아시아경제TV 박희미입니다.